아이스 아웃. 그러니까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이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영주권자, 이민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서정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그 LA 옆에 얼바인 예. 거기에 살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 시민권자고요. 그래서 이게 좀 찬반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사돈 집안하고 보니까 이게 그 찬반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시민권자들은 예. 또 이게 트럼프에 대해서 단속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예. 또 이게 또 반대의 경우 또 이게 있고요. 미국 사회가 두 동강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근데 너무 단속의 정도가 좀 심하니까 예. 주방위군이나 이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게 막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격 사고 나면서 조금 이게 그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예. 거죠. 이게 뭐 이승훈 부회장 그 전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에콰도르에 5살 어린이가 있는데 그 아이까지 잡아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2명의 최근에 사상자가 났잖아요. 분명히 정당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 두 명의 사상자가 났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의 나라였던 미국이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유가 사라진 미국을 용납할 수 없다. 뭐 트럼프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자동차의 합작 범인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 기술 인력들을 체포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추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원들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제대로 건설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미국은 항상 불법 이민이든 합법적인 이민이든 많은 고기술 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불법 이민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받지도 않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도 너무나도 적극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 앞으로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를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중간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스틴 비버라든가 빌리 아이리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입니다. 이런 배지를 달고 그래미에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에 텍사스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압승한 곳인데 보궐선거를 했더니 민주당이 14%포인트 차이로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 사회에는 그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단속과 관련해서는 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 저희가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예. 정당 방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 우세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선거인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A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에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화당 그렇죠. 우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궐선거이지만 큰 폭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라고 해봤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건데 지금의 그 엄격한 이민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 그 국정 지지율 조사를 보면 40% 아래로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네. 예, 거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4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데 저 지도를 보면요. 텍사스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저쪽 그 소위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였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접경 지역이 있으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상당히 예를 들면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가 높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일기를 생각하시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추구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내고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20년 집권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텍사스의 패배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이거는 민주당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가 어떤 거냐? 민주공화정, 자유와 평등의 가치인데 지금 미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노킹. 우리는 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아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폐지해라.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미국민들이 ICA에서 살해당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자유와 평등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예. 확산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위기감 자체가 예. 민심화되는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타협을 하려고 할 건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 또 마가 입장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극단적인 방식의 재역공이 생길 수 더 있지도 강경하게 할수 모른다는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치닫게 됐을 때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예. 저희가 이 부분들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높아진 강도 자체가 민심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들을 제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트럼프가 계속 예를 들면 의외의 행동들을 취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그러면서 반란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미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트럼프가 뒤로 물러나겠다라는 차원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예.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예,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다 우리의 좀 머릿속에 예.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앞서 영상에서 개선문 같은 거 모형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시죠. 이거를 75m짜리로 해서 짓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멜라니아 여사 본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기 출연료가 무려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it is. Hi, Mr. President. Congratulations. The people, what it takes to go from private citizen to being a first lady again. Movi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very important. It shows life in the White House. It's a big deal, actually.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수백억 원의 출연료를 받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거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만약에 이게 정서가 그렇게 다른가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감옥 간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만큼 자신의 직위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지용해서 돈을 벌고 그의 부인도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예.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국민적 감성과는 전혀 맞지 않죠. 특히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명 회사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예. 수백, 580억 정도에 사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더니 그 주식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예. 이런 행태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직권남용이고 뇌물수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미국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벌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 지지율 한 38% 정도가 낮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28%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만큼 트럼프가 생각하는 탐욕, 트럼프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미국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가장 미국 역사상 탐욕스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서초 변호사님, 아무리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좀 분노하지 않던가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보고 미국은 완전히 자본주의가 꼽힌 예.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하고 이게 완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걸 저는 못 들었고 예. 지금 현재 이 영화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영이 되는데 남아공에서 이게 상영을 불가해가지고 또 이게 G20에서 남아공을 빼버렸거든요. 아마 이게 이번에 미국이 G20의 의장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에 미국에서도 지금 데이트예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버는 게 주말 판매액이 118억 정도 오잖아요. 예. 일주일 사이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죠. 저는 미국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예.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전혀 못 봤고요. 예. 우리하고는 이게 문화가 틀리고 트럼프 때도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한 게 몇 천대 이거 뭐 몇백억 돈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이게 아마존 MGM 스튜디오라는 데에서 577억 원의 판권을 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70%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간다는 거예요. 첫 주말에 판매액이 118억이니까 여기에 70% 개발하면 얼마나 가는지 뭐 대략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정치 문화와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하나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랬죠. 트럼프 코인, 예. 멜라니아 코인.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95% 폭락해 갖고 지금 발행을 했었을 때 6천억 정도를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만든 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비즈니스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선거 지원금을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모을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서부터 다음 4년 후에 선거 자금을 그때서부터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적 정서로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좀 멜라니아라는 영화 자체도 예. 뭐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걸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저걸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고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2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는 해석이 우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깨고 그게 여론이 조금만 받쳐주면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런 영화를 함께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는 예. 판단도 해봅니다. 근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관세 25%또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정치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자국민이 ICA에서 소위 죽음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본인 대통령의 부인이 577억의 판권을 구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거 따지고 보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건 제가 금방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창출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언론이 문제제기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미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저런 행위에 대해서 좋게 바라볼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미국이 우리보다 상당히 예를 들면 정치 자금 문제나 정치 문화 문제와 관련해서 개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회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 슬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제가 볼 때 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행위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다 본인들에게 다가올 거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한국의 윤석열, 김건희 씨를 봤으면 저렇게 안 할 만도 한데 제가 볼 땐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좋은 민주주의의 좋은 어떤 실험대가 한국이었기도 했고 예. 또 부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국이었기도 했고 그것이 동맹이라고 하는 우방국이었는데 그런 건 애써 안 보려고 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예. 미국 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소추 얘기가 다시 뭐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에 글쎄요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 좀 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